동의대역 5번 출구에서 거의 한 30초 이내 30초. 거리기 때문에 정말 초역세권이다. 지금 계약할 때 드는 돈이 영원이라는 거네. 맞죠. 영원으로- 오히려 돈을 더 들고 가죠. 입주하기 전까지. 영원으로 입주까지. 저희는 오늘 부산 가야대로의 동의대역 앞에 나와 있는데, 동의대역 초역세권 가야대로의 대장아파트라 불리는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 바로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 가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바로 옆에 계신 팀장님께서 전문가셔가지고 함께 돌아볼 텐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가야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박동욱 팀장입니다. 상담도 되게 잘하시고 힐스테이트 가야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입니다. 가야대로의 대장아파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가 네. 실거래가가 올해 8억 9천 원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8억 9천 직전 실거래가가 8억 9천 8백도 있던데.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 혜택이 또 변경이 돼서 7억 중반에서 8억 초중반까지 변경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격 경쟁력이 정말 좋은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 바로 옆에 들어오는 신축이거든요. 신축이면 가격이 더 비싸야지 정상이잖아요. 맞죠. 같은 입지인데 아, 그렇죠. 부지가 같은 부지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근데 가격대가 저렴한데 동의대역 초역세권의 입지는 그대로거든요. 네, 맞습니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브랜드 선호도 지수 1위거든요. 맞아요. 현대건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해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대장 아파트 격인 가야 롯데에서 안쪽 동보다 역세권에 더 가깝게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초역세권이거든요. 30초 코스로 동해대역에 도달합니다. 너무 좋죠. 근데 여기 상권을 보면 이 아파트 가야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투싼 플레이스도 있고 축산 직판점, 청과, 김밥집, 냉삼집, 그 다음에 버거집, 옥구닥 부동산 등 상권이 이미 신축 아파트인데도 탄탄하게 잘 돼 있어요. 네. 네, 제가 예전에 저쪽에 개포초등학교 주변에 개발이 있어서 자주 왔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솔직히 이렇지 않았어요. 이쪽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는 오늘 와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가야가 그때 가야랑 또 지금 가야랑 또 다르다는 거죠. 네, 정말 많이 틀려졌어요. 바뀌었어요. 일단은 도로가 되게 넓어졌고 상권도 되게 탄탄하고 일단은 깔끔해요. 신도시 같이 깔끔해요. 여기 인도가 되게 넓고 네. 깔끔합니다. 엄청 넓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가야 롯데캐슬뿐만 아니라 힐스테이트 가야까지 더해지면 이쪽 상권이 되게 탄탄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변 개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있어요? 사실은 저희 아파트 인근으로 해서 개발 계획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가야 1구역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분양가인데요. 10억대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가 지금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야 1구역뿐만 아니라 예전에 홈플러스 자리 저기도 지금 이제 땅 작업이 이제 끝나 있고 주상복합 들어올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 아파트 바로 뒤쪽으로 가야 4구역이 지금 또 이제 롯데건설로 시공사 선정이 끝났고 자, 요약하면 이 동의대역, 이 초역세권 기점으로 좌측과 우측이 다 개발 계획이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분양가가 네. 예측되는 분양가가 얼마 정도 보면 될까요? 지금 사실 가야 1구역이 조금 더 빠른데 지금 뭐 10억대 이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가야 4구역은 더 떨어질 수는 없겠죠.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가야 1구역이 대단지로 분양 계획이더라고요. 네, 1863세대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이 동의대역 기준으로 네. 좌측과 우측이 다 개발이 되는 건데 그렇죠. 가야 1구역이 대단지기도 하고 가야 네. 초등학교 가까이 있긴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초역세권 자리는 이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사실 여기가 더 좋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고객님들도 다 그렇게 판단은 다 하고 계세요. 서울과 부산, 대구 공통적인 게 네. 초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일반 아파트보다는 월등히 높거든요. 대부분의 평균치가 그런데 초역세권에 들어온 신축 아파트 자리 자체가 희소하고 귀한 건데 네. 그 자리에 지금 들어온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가격대가 바로 옆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 분양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 지금 이 분양가는 지금 이제는 마지막 분양가일 것 같아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많았었고 원자재값, 공사비 이제 상승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한번 오른 금액은 안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분양가는 더 비싸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롯데캐슬 상가가 되게 잘 돼 있는데 여기가 동의대역 5번 출입구잖아요. 네, 맞아요.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그냥 엎어지면 코 닿는 곳이 맞죠? 힐스테이트 가야가 되겠는데 단지 출입구가 이쪽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네, 지금 바로 앞쪽에 보이는 우리 현수막 있는 네. 펜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 이제 엘리베이터랑 어. 계단이 생기면서 저희 이제 아파트 부출입구가 들어와요. 네. 제가 5번 출구에서 딱 걸어가 보니까 28초? 초역세권도 이런 초역세권이 없는데 맞아요. 상당히 좋죠. 아파트를 고를 때 부역 대 신평차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중에 바로 역세권과 또 평지. 일반 도시에는 평지가 좀 많은 반면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평지가 조금 드뭅니다. 더군다나 평지에 역세권이 좀 드물기도 하죠.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예정 지역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것도 고분양가의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북항 재개발과 범천 기진차, 그 다음에 해수부 이전이 있는데요.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북곡 항로에 이제 기지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수부 이전을 적극 검토했고 정말 짧은 기간 내에 해수부 이전이 완결되었어요. 그러니까 해수부 이전되고 북항 재개발과 범천 기지창 재개발, 해수부 이전까지 약 한 20만 명의 업무 벨트가 조성이 되고요. 거기다가 여기에는 대한민국 해운의 중심 HMM이 신사옥을 건립하게 됩니다. 약 50층 정도를 예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북항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항만의 수도라고 네. 지금 목표를 잡고 북항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해양수산부 이전이 부산의 가장 큰 호재 아닙니까? 맞죠. 지금 해양수산부가 이전을 하게 되면 밑에 산하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다 이전 계획이 많이 잡혀져 있고 HMM 하면 사실은 전 세계 지금 8위,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 해운 기업인데 산하 계열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랜드마크 본사 건물을 짓는 것도 이제 계열사들이 다 꽉 채울 거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수요적인 부분에서 엄청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양질의 일자리의 직주 근접 배우지로 이 아파트가 선호될 수밖에 없는 입지인 것 같고 맞죠. 신축의 초육색권 힐스테이트 브랜드다. 네. 북한 호재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주택 개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바로 배우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북항 재개발, 범천 재개발, 또 해수부 이전, 거기에다가 또 HMM까지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우지의 역할이 상당히 강합니다. 차량으로 이용할 수 약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부산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깝게 근접해갖고 살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의 상권은 해운대, 서면, 남포동인데요. 여기는 서면하고 세정거장 차이로 있거든요. 부산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권이 바로 또 서면 상권입니다. 서면하고 어느 만큼 가까이 붙어 있느냐가 부산 생활에서 실생활 만족도를 상당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쪽 방향인 거죠? 네, 맞아요. 지금 바로 저희 아파트 앞쪽에 이제 수정터널을 타실 수가 있는데 5분에서 10분 거리면 북한까지 도착이 됩니다. 정말 초집주 근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아파트 계약하시는 분들은 북한까지 보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자체 위치도 좋아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아파트는 미래성을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많이 보시는데 부산에서 이제 가장 큰 개발이 북항이다 보니 인구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 저희 아파트를 그런 측면에서 많이 또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가야를 보시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죠. 맞죠. 이제 우리 진구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주거 인프라가 이제 집중돼 있는 데는 동의대역에서 계급역 사이입니다. 사실 살기 편한 그런 업종들, 메디컬 센터부터 해서 우리 학원들, 은행, 그리고 뭐 흔히 알고 계신 다이소부터 올리브영, 롯데리아, 버거킹 등등 다 밀집이 되어 있고 거기 요새 전통시장이 되게 좀 귀하지 않습니까? 도보 5분에서 10분 거리에 개금시장까지 있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는 제일 좋은 라인이다. 진구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강조드렸던 초역세권의 이 입지 강점이 매우 뚜렷한 신축 자리거든요.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랑 지금 보시면 한단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두 아파트가 약간 시너지 효과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북항 재개발이 되게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만큼 메모드급 사업입니다. 국제 사업이기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의 업무 벨트가 조성되고요. 경제 유발 효과는 약 한 14조 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꼭 사야 되는 기회의 시간이죠. 최근에 우리 이제 북구에 구포 쪽에 이제 진행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84 타입의 분양가가 거의 8억 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하구 이제 당리 쪽에 그쪽에 지금 최근에 진행하는 아파트도 거의 8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도 이제 조금 선호가 떨어질 수 있는 라인들도 기본 디폴트 값이 이제 8억 이상이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할 수 있는 네. 북항 재개발 이쪽에 해양수산부랑 HMM이 이전될 계획이잖아요. 네, 해수부는 지금 이전 청사 이전을 했고요. 네. 지금 HMM이 지금 랜드마크 본사까지 이제 지어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북항 재개발, 이 북항 주변에 부산에 이제 미래 먹거리, 양질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건데 그렇죠. 이 인근에는 주거하기에는 좀 열악한 거죠. 네, 조금 이제 떨어지는 지역이라 보시면 되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정 터널 하나 지나면 거의 5분에서 10분 거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주위 재개발이 또 활발한 이유인 것 같아요. 북항 재개발 네. 일자리가 이제 많이 들어올 거기 그렇죠. 때문에 맞죠. 인근의 배우 수요지로 여기가 금액대가 남구보다는 네, 좀 합리적인 금액대로 그렇죠. 주거벨트가 형성돼 있고 네. 중요한 거는 초중고등학교가 네. 인근에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정화구역 영향을 받아서 이 주변엔 유해상권이 없는 것도 네, 맞습니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전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동의대역 초역세권인 힐세트 가야가 네. 지금 제일 저렴한 금액이 7억대인데 힐세트 가야 바로 옆에 있는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가 네. 이미 실거래가 8억 9천대를 네. 찍었으니까 네, 지금 호가가 거의 지금 한 9억 중반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이 일대는 미래 가치를 좀 같이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야 1구역이 바로 옆이잖아요. 네. 지금 저희 아파트 대비해서 거의 뭐 한 2억 원 정도
금액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죠. 대단지이기도 하고 가야초 가깝긴 하지만 네. 물론 여기가 단지 수가 대단지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만 초역세권의 마지막 입지라는 부분을 좀 조정을 한다면 지금 가격대가 향후에 가약 1구역에 일반 분양하는 가격대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경쟁력 있는 네.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세대수가 약간 작을 수 있지만 네. 우리 롯데캐슬이랑 거의 같은 아파트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상권을 이용하는 거라 사실 또 단점이 조금 상쇄될 수 있는, 그리고 동의대역과 계급형 라인으로 주거 인프라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야 1구역보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더 나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 주변의 주거벨트가 어디로 형성되느냐, 해수부 직원들, H&M 직원분들이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의 부동산 판도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재개발되기 이전에 배후지를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 지역 같은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부산에서 초역세권의 평지단지, 더군다나 초등학교가 근접돼 있는 곳이 극히 찾기가 또 힘들거든요. 오늘보다 미래 가치가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또 오늘보다 미래가 더 밝은 곳이 있죠. 바로 아마 이곳이 그런 곳이죠. 실제로 이 아파트 오시는 분들은 네.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도 사실 진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가야 롯데캐슬도 진구에 흔히 말하는 대장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미래적 가치로 봤을 때도 이제 향후 수요들이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좋지만 미래를 같이 봤을 때도 둘 다 조금 합리적인 위치이자 뭐 투자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근에 이제 범천 기지창이라고 지금 이쪽 라인들도 지금 개발이 또 진행이 되고, 말 그대로 이제 부산은 진구가 중심이다 보니까 진구가 조금 등한시 됐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진구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보다 향후 앞을 봤을 때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라인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역이 한 세 정거장이니까 네, 맞아요. 서면 상권을 이용하기도 상당히 좀 접근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서면이 거의 한 5분 정도 거리에, 지금 또 우측으로 보시면은 사상역이 한 10분 거리입니다. 네네. 지금 사상역이 이제 부전 마산선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경남 쪽까지 다 이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교통에 어떻게 보면 제일 요지다. 위쪽으로 백양터널, 위쪽으로 수정터널까지 진구에서 교통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도 보시면 가야 4구역부터 해서 홈플러스 자리 주상복합개발 주변의 개발 부지를 먼저 보여주네요. 네, 맞습니다. 가야 1구역도 있고 힐스테이트 가야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 주변으로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여기는 동의대역 초초 역세권. 네, 요 맞습니다. 입지다. 지금 저희가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부출입구인데 네. 이제 계단과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요. 아, 네네. 동의대역 5번 출구에서 거의 한 30초 이내 30초. 거리기 때문에 정말 초 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가 이렇게 한 단지처럼 연결돼 있거든요. 멀리서 보면 그냥 한 단지예요. 브랜드만 다를 뿐이지. 근데 같은 상권을 이용하면서 초역세권 입지 동일한 건데 여기가 실거래가 8억 9천대. 네, 여기는 제일 저렴한 게 7억대면 세대수 차이를 제외하면 입지가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최신축인데 가격이 더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입지입니다. 올해 1월달 8억 9천의 실거래가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가야 롯데의 안쪽 동보다 여기에 역세권 진입이 상당히 빠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외관에 커튼홀로 마감되어 네. 있고 힐스테이트 브랜드 로고가 되게 고급스럽게 시공돼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커튼홀룩 마감이 돼서 이게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데 커튼홀룩 마감까지 하면 동의대역 주변의 힐스테이트 가야가 수려한 외관을 또 자랑할 것 같긴 해요. 랜드마크적인 요소로 충분합니다. 남동향 같은 경우에는 앞쪽 도로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가야 1구역 재개발 된다 하더라도 영구 조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남동의 조망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쪽 동이 로얄인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선호하시는 라인들이 나눠질 수는 있지만 개방감이 좋은 라인은 저희 남동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로얄이 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사실 뭐 우리 사람 보는 눈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다 좋은 거 위주로 먼저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빨리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조금 좋은 호실에 고객님 사양에 맞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호실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새 사실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죠. 살인까지. 맞아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네. 이제 사일런트 홈 시스템이라고 현대건설에서 이제 좀 독보적으로 자체 제작을 한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아파트는 슬래브가 있고 바닥 마감재가 마감되는데 여기는 복합 완충재. 네, 이 부분이 맞죠. 자체 벤치 개발된 사일런트. 걸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앞쪽에 이제 고객님들 오시면은 네. 조금 더 느끼실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옆쪽이 이제 일반 네. 아파트 자재라고 보시면 소리 되세요. 내볼까요? 소리도 들어보시면 되게 울리죠. 아, 예, 예. 말 그대로 우리 애기들 뛰고 가면 소리가 울릴 수밖에 없는데 옆쪽에 이제 현대건설의 사일런트 홈 시스템을 한번 쳐볼게요. 오, 안 울려요. 어때요? 안 울려요. 여기는 안 울려요. 소리가 아예 틀리죠. 이렇게.
소리부터 말이 틀려요. 네. 오. 그래서 저기 이까지 전해져요. 진짜요? 이까지 전해져요. 그래서 층간소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여기 보면 기존 자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맞아요.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좀 다르게 돼 있거든요. 네. 실제로 좀 더 두꺼워요. 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신축으로 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초역세권의 최신축이니까. 네, 맞습니다. 내부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네. 힐세트가 박동호 팀장님을 찾으시면 네. 최저가가 지금 혜택 포함해서 네. 7억대까지 나오는 게 맞나요? 네, 지금 확장비 에어컨까지 싹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축하금 지급 혜택까지 싹 다 포함하시면 7억 최고층이 한 8억 중반까지 인간 아파트 대비해서 훨씬 저렴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이 영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총 계약금 1,000만 원이고요. 네. 근데 계약하고 나시면 1,000만 원을 돌려드려요. 지금 계약할 때 드는 돈이 영원이라는 거네요. 맞죠? 영원으로- 오히려 돈을 더 들고 가죠. 입주하기 전까지. 영원으로 입주까지. 입주시까지 영원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방문할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사실은 이제 우리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금이나 그리고 최근에 우리 사실 또 주식이 되게 맞아요. 열풍이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또 주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하신데 지금 계약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이 굉장히 작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입주할 때까지 1,000만 원이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죠. 편하죠. 미래 가치를 좀 보면서 이 아파트의 최대 혜택을 좀 받으면 네. 경쟁력이 있다. 네, 맞습니다. 여기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여기가 84A 타입이거든요. 네, A타입이에요. 환상형인데 네. 자, 여기 거실이 있고 네. 안방인데 안방에 드레스룸이 2개더라고요. 아, 어떻게 벌써 아셨네요. 드레스룸이 2개라서 놀랐는데 아, 맞아요. 네. 와, 저 옆에 이 주방이 되게 세련돼 있어요. 네, 주방이 지금 흔히 딱 가장 선호하시는 이제 디귿자 주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이제 안쪽에 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일반 창보다 시스템 창으로 우리 정말 이제 주방에서도 조망을 좀 보실 수 있게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세련되게 잘 되어 있어요. H 사일런트 층간소음 특화가 또 적용된 힐스테이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층간소음이 스트레스 받을 확률이 되게 많이 낮다. 네.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경쟁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이는 곳에도 정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동선 자체가 짜임새 있게 돼 있고요. 단순한 동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석 동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집이 좀 더 입체적으로 되고 우리 집이 좀 더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죠. 주방 공간이 디귿자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동선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팬트리 공간까지 있어서 수납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방이 있고 공용욕실이 있고 현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유상 옵션이 좀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자세한 건 모델하우스 오셔야지 네. 앞에 계신 박동호 팀장님께서 상세히 브리핑을 해주실 것 같아요. 유상 옵션 제외하고 지금 에어컨은 다 무상으로 들었거든요. 네, 에어컨이 총 5대가 무상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세대 842 타입을 본 손님들의 반응 좀 어떤가요? 사실 보시면은 다 좋아하시죠. 브랜드도 힐스테이트고 안에 이제 구조도 되게 좀 특화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유상 옵션인 걸 좀 감안하고 본다고 하더라도요. 네. 거실 창과 주방 창이 맞통풍이 되는 구조인데 남동향뿐만 아니라 주방에도 뷰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디자인 창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래 들어올 입주민들을 배려한 그런 자재 선택이 좀 돋보이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동향 물건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동향의 좋은 로얄 동호를 가져가시면 추후에 프리미엄도 충분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옆에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가 남동향 있잖아요. 네. 그 남동향보다는 요 힐세트 가야 뷰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훨씬 좋죠. 왜냐하면 북한 쪽으로 넘어가는 산조망까지 즐길 수 있죠. 정말 시원한 조망을 볼 수 있는 게 또 남동향의 장점입니다. 구조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돼 있고요. 네. 지금 여기 다이닝 공간에도 보면 식탁을 가로로 둔 게 아니라 세로로 뒀어요. 맞죠? 그런데 이 정도 공간이 나온다는 거는 네. 가로 공간도 괜찮지만 세로 공간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실에서 주방까지 이 길이감 요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실과 주방 공간이 쭉 이어져 있고요. 주방의 안쪽 공간은 히든 공간으로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좋죠. 우리가 주방에서 다용도실로 가는 이 아. 공간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이쪽 현재는 지금 선반을 놔두고 있었지만 다른 용도로도 충분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다용도실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체형이 들어와 있지만 일체형이 아니더라도 공간 상대가 상당히 넓어요. 이 정도면 세탁기와 건조대 수평으로 둘 수 있고요. 맞죠. 근데 건조대 일체형을 두시면 이쪽에 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맞아요. 더 매력적인 건데 바로 앞에 나오시면 여기가 히든 공간인데 맞아요. 여기에 또 수납할 수 있게 네. 선반을 짜시면 여기도 수납 공간이 되거든요. 선반을 안 하실 분들은 장을 넣어도 어마하게 큰 장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아, 여기 히든 공간 네. 여기가 좀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곳곳에 조금 이런 공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주방 자체가 디귿자로 돼 있잖아요. 네. 여기 대해서 보시는 손님들의 만족도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들 선호하시는 게 지금 요새는 이제 디귿자 주방이기 때문에 네. 보시고 사실은 이게 별로다 하시는 분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최신축 키스테이트니까 맞아요. 자세한 유상 옵션은 모델에서 오셔야지 안내받을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보는 이 부분은 되게 고급스러움을 자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주방에서 딱 거실을 봤을 때 길이감이 일반적인 파사 타입 대비 너무 길어요. 맞아요. 되게 깁니다. 길어서 일반적인 34평의 느낌이 아니라 40평대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거기다 지금 중간에 보시면 팬트리 공간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네. 팬트리 공간이 가장 쓰기 좋은 곳이 바로 주방 측면에 지금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안쪽에 보시면 공간 자체가 정말 넓습니다. 원래는 입구 팬트리, 거실 팬트리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두 곳을 하나에 뭉쳐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다이닝 공간이 네. 있는 건데 거실도 보면 넓어 보이는데 일반적인 파사타의 4.5m의 거실인데 이게 실제로 입주하고 나면 남동양 세대는 앞에 보이는 뻥뷰 때문에 집이 더 커 보일 거예요. 그렇죠. 개방감이 더 있을 거라서 지금 로얄동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오셔가지고 지금 혜택을 들어보시고 네. 혜택 포함해서 7억대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향후에 주변 재개발이라든지 북한 개발까지 포함하면 지금 오셔가지고 한번 혜택이라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저는 팀장님 네. 안방 보고 좀 놀랬거든요. 네. 안방이 드레스룸이 2개입니다. 네, 저도 처음 왔을 때 사실은 드레스룸 보고 조금 작다, 아쉽다 했었는데 요것만 봤을 때는 네, 작다라고 할 수 있는데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은 파우더룸을 지나면 드레스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2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사실은 뭐 남편분, 아내분 맞아요. 따로따로 이제 옷 보관도 하실 수 있고 계절별로 봄, 여름 옷, 겨울 옷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들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모두가 다 선호하는 워너비 삶이거든요. 맞죠, 맞죠. 옷이 섞이지 않고 네, 맞죠. 저희 집만 하더라도 안방 드레스룸이 다 섞여져 있어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짜증 날 때가 있거든요. 네. 내 영역을 침범할 때 짜증 날 수 있는데 찾다가 여기는 이제 남편분의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고 남편분만 오롯이 전신 거울 보면서 옷 매무새 체크할 수도 있고 네. 자, 나오시면 여기가 아내분의 드레스룸으로 지금 꾸며져 있는데 아내분이 오롯이 본인의 전신 모습을 보면서 옷 매무새를 체크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이 파우더룸이니까 네. 여기는 부부 공용의 옷 매무새랑 나갈 때 이제 자신의 모습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공간이 딱 사이에 배치한 요 구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드레스룸이 있지만 옆에 수납 공간 마련돼 있고 아래쪽에 하부장도 소, 중, 대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울에 이렇게 버튼 누르면 조명이 되게 화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축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요. 여기는 구조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재는 바꿀 수 있지만 안방에 드레스룸 2개 있는 구조는 맞죠. 절대 못 할 수가 바꾸거든요. 없죠. 맞아요. 네. 구조를 버리는 구조 없이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고요. 이렇게 드레스룸을 양분해서 둔 게 잘 없어요. 이렇게 양분해서 두면 아무래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신 거울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남편분의 드레스룸을 보면 활용도가 한쪽 면은 더 있습니다. 근데 전신 거울이 양쪽에 다 있거든요. 맞아요. 만일에 전신 거울을 안 쓰시는 분들은 또 이 공간을 다시 다 쓸 수 있습니다. 거울 포기하고 벽면 선반을 설치한다면 디귿자형의 드레스룸이 그렇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문이 달려 있기 때문에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안쪽을 더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안방 욕실이 그 사이에 있는데 확실히 세로형 타일이 안방 욕실에 층고를 좀 높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신축이다 보니까 되게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역세권의 최신축 이 2가지 포인트 그리고 주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본다면 지금의 가격대가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죠. 이게 지금 가격을 만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분양가가 슬슬 올라오잖아요. 그걸 보면 일반 분양가로 만날 수 있는 건 지금이 기회죠. 여기는 안방의 구조가 상당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발코니 공간도 지금 되게 넓어서 활용이 좋을 것 같거든요. 시스템 에어컨이 전체적으로 다 무상 시공이 된다고 합니다. 발코니 안쪽이 공간도 엄청 커요. 엄청 크네. 뭐지? 아 이게 보통 발코니가 이렇게 넓으려면 구축 아파트를 가야지 발코니 공간이 넓은데 여기는 신축인데 하향식 피난구가 이쪽에 있고 그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발코니 공간의 이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좋을 것 같아요. 실내기실이 제일 안쪽에 있어요. 와 이렇게 피난 공간을 지나쳐 실내기실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외기실로 인한 소음도 없지만 지금 우리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2단계나 거쳐서 맞아요. 들어가요. 그래서 실외기에서 올 수 있는 냉난방에 대한 손실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또 이곳입니다.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네. 실외기실이 이렇게 쭉 일자로 연결된 구조도 맞아요. 되게 드문데 네. 신기하네요. 여기 좀 구조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구조 정말 잘 뺐습니다. 저기 실외기실 안방 옆에 있으면 또 소음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문을 2개나 거쳐야 되니까 저것도 또 특징이네요. 안방 공간도 좋지만 이 주방 공간이 저는 네. 진짜 이쁘다, 멋지거든요. 그죠? 디귿자 공간에다가 맞아요. 히든 공간까지 있어서 주방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고 자 여기가 2번째 침실이 되겠는데 상부장이 반창으로 돼 있어요. 와이드한 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개방감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방 크기는 일반적인 파사타입과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쭉 나오시면 여기가 복도 공간이 되겠는데 베이지 톤으로 돼 있어서 되게 집이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 딱 자녀방 이렇게 꾸미기에 너무 좋네요. 그렇죠. 부산 바다에서 수영하는 모습까지. 여기도 로얄정에 오시면 와이드한 반창으로 좋은 조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맞아요. 것을 먼저 선점하는 것도 추후에 완판이 됐을 때 조망이 좋은 것부터 가격이 오를 거니까. 남동역 같은 경우에는 녹색 조망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이 또 이것입니다. 빨리 선점하십시오. 바로 옆에 붙박이장도 있고 코너에도 선반이 있고 거울이 있고요. 요 바로 옆은 공용욕실인데 공용욕실도 깔끔한 톤으로 또 신축의 삶을 또 살 수 있고 지금 바닥이 여기가 에지 사일런트 층간소음 특화 적용된 곳이라서 그런 것도 아파트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쿵쿵 거리면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생활 소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활 소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H 사일런트가 많이 잡아주죠. 자, 그리고 옆에는 현관이 되겠는데 현관의 마감도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그래서 양옆이 수납장으로 돼 있다. 전반적으로 동의대역에 들어오는 최신축 아파트로서 이 정도 구조면 팀장님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은 뭐 가장 선호하시는 구조와 뭐 우리 특화 시설들로 잘 적용되어 있는 아파트라 보시면 돼서 지금 보시면 뭐 구조적인 부분이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워형은 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시죠. 네, 팀장님 여기가 타워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타워형은 현관 입구에 양옆이 다 신발 수납장으로 돼 있고 네 맞습니다. 여기도 드레스룸이 잘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이라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작은 방도 이제 넓게 잘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옆에 또 이제 바로 두 번째 작은 방 보시면 되고요. 여기 좀 길이감이 좋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길이가 조금 길어요. 네. 확실히 타워형답게 네. 복도 길이부터 해서 자녀방의 이 길이감이 좀 좋은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복도를 지나면 옆쪽에 이제 바로 공용 욕실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타워형이기 때문에 요새 뭐 LDK 구조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주방과 거실이 공간감, 개방감이 되게 좀 좋게 나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좀 좋아하세요. 아니 주방 공간이 엄청 넓은데요. 이 정도로 길고 와이드한 주방이 보기 힘든데 맞아. 이 폭이 타 아파트 대비해서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 진짜 넓은 거 맞아요. 네. 이 부분은 약간 유상 옵션이 적용된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딱 요까지가 기본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식탁 식탁. 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기호에 따라서 나중에 똑같이 시공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시공을 하더라도요. 네. 식탁 걱정 없이 이쪽에 폭이 넓다 보니까 네 이렇게 디자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쪽에 깊숙하게 들어가야지 이 주방 끝이 나오니까 네 그렇죠.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B타입도 마찬가지로 이제 창호가 시스템 창호로 조망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 보시면 되고요. 안쪽에는 이제 실외기실이랑 이제 우리 다용도실, 세탁실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주방에서 이렇게 거실을 바라봤을 때 네. 이쪽이 이렇게 길게 나오니까 네. 집이 좀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한 모습은 네. 없거든요. 맞아요. 여기는 정말 좀 개방감이 되게 좋은 라인이라서 A타입, B타입 둘 다 이제 선호하시는 성향에 따라서 갈리지 둘 다 조금 다 예뻐하세요. 84A 타입도 남동향이 있었지만 이게 84B 네. 타입도 가장 도로가 쪽에 지금 남동향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쪽 뷰가 더 좋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죠? 네. 이게 조금 더 도로가거든요. 네 맞아요. 확실히 뷰는 이쪽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 오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라인별로 한번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좀 포인트가 안방도 넓게 나와 있어요. 가로폭이 되게 넓게 나와 있는데 드레스룸이 정말 포인트입니다. 요새 사실 또 드레스룸이 작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와. 저희는 와서 보시면 다들 똑같은 반응이 와. 아니 제가 계속 들어가 볼게요. 일반적인 네. 타워형은요 판상형 대비 드레스룸이 작아야지 정상입니다. 네. 이게 평균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판상형에는 드레스룸이 2개였고요. 네. 타워형은 드레스룸이 엄청 깊게 너무 크죠? 엄청 커요. 이 정도면 40평대, 50평대는 가야지 안방 드레스룸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데 네. 34평에서 파사타입에서 이 정도 드레스룸 뽑기가 진짜 힘든데 네. 힐세트 가야는 입지도 미래 가치가 있지만 구조 자체가 네. 입주했을 때 전혀 불만이 안 나올 만한 그렇죠. 그런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타워형은 드레스룸 포기해야 되거든요. 보통. 네, 맞아요. 절대 포기 안 해도 됩니다. 네. 거의 알파룸 수준으로 네,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서 만족도가 좀 되게 높습니다. 파우더룸도 여기 잘 돼 있고 네. 이쪽에는 안방 욕실이 배치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힐세트 가야에 대해서 입지와 미래 가치 그 다음에 내부를 좀 둘러봤잖아요.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힐세트 가야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지금 혜택이 어떤 건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아파트 사시면서 지금 당장의 가치도 중요하고 미래의 가치도 중요한데 사실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맞아요. 시세적인 측면인데 지금 대부분 주위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는 비싸야 되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5년차 차이 나는 롯데보다도 5천에서 1억 정도 지금 저렴한 금액에 앞으로 지금 이제 건너편에 생길 아파트 대비하면 정말 억대 차이가 날 만큼
혜택이 지금 좋다 보니까 금액대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입주까지 돈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영원인 거죠? 네, 영원에 오히려 1,000만 원을 더 받고 입주 때까지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부담이 작아요. 그리고 입주 시기가 됐을 때는 지금의 또 부동산 분위기와 이제 연말 지나고 내년의 분위기는 확연하게 많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하신 분들은 입주 시기가 됐을 때 아, 정말 여기 잘 잡았다. 이 얘기가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가에 대해서는 앞에 계신 박동호 팀장님이 계약도 제일 많이 하시고 이 주변의 호재라든지 미래가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로얄 동호수 상담부터 특별 혜택 상담은 바로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박동호 팀장님께서 명품 브리핑을 또 네. 해주실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힐스테이트 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하면 그냥 오지 마시고 바로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 이왕 상담 받을 거 이 현장의 전문가인 박동호 팀장님께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분양 혜택을 좀 받으려고 하면 로얄 동호수를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거죠. 로얄 동호수 선정과 특별 혜택까지 입주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